요즘 자동차 산업에서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과 상용화 관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행 중에 굉장히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개발에 반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롱테일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가 첫 번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현실에서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상 환경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정밀지도 맵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또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우리가 환경의 복잡성을 만들어서 자율자동차의 안정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슈는 크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관점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라는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성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운전자한테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운전 중에 전방 주시를 해서 운전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법적으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 점점 보급이 된다면 우리가 운전 중에도 운전에만 하지 않고 뭔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목적이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전자 관점에서는 편의라는 게 이제 늘어나게 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리가 안전성이라는 걸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한테 편의를 준다라는 거는 좋은 관점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 안전성이라는 걸 또 어떻게 법적으로 물을 거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상용화돼서 도로에서 다닌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법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이 차는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갖추느냐. 그래서 사고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다시 재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활에도 올 수 있고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적인 이슈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한동안 계속 이제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계속 고민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점은 기업에서는 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원작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가 굉장히 멋지게 그림을 만든다든지 음악을 생성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AI한테 저작권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 그래서 원작자와 이것들을 많이 만든 생성형 AI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동일한 문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법적 이슈로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연구개발 전략으로는 저희가 트렌드에서 설명했지만 들어와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있는 또는 우리 국가 내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과연 뭘까?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굉장히 상세한 어떤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수직 계열화된 개발 생태계를 갖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점점 메가 트렌드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플랫폼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화를 한다라는 것은 1등, 2등만 살아남고 3등부터는 어떤 개발 생태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동차 개발 생태계 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생태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다르게 얘기하면 글로벌 텍들이 갖고 오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또는 상생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두 번째 얘기한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전략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동차 쪽에서 해왔던 방법은 패스트 팔로우,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만드는 전략에서 우리가 퍼스트 무버, 글로벌 넘버원 아니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와 공유라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좀 본다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우리 공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폴스 무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내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전략이라는 것을 설립할 때 굉장히 기술적인 개발도 좀 필요하지만 이러한 대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또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매개체, 뭔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구 개발 전략에서 포함을 시킨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